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워시 쇼크로 크게 흔들렸던 시장이 다행히 간밤에는 많이 기운을 되찾았는데요. 금과 은 매도세가 진정되는가 하면 비트코인도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8만 달러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 변동성은 조금 남아있어 보인 듯합니다. 시장이 계속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차분한 시선으로 균형 잡힌 자세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일 듯합니다. 자, 그럼 간밤의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지 시간 월요일 미국 증시는 워시 쇼크를 털어내면서 일제히 상승해줬는데요. 주말 동안 변동성이 컸던 원자재 가격, 금과 은 가격이 안정세를 되찾으면서 증시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된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는 500포인트 넘게 뛰면서 1% 상승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씩 올라줬고 또 주요 종목 가운데선 AMD와 마이크론이 나란히 4%씩 뛰어줬는데요.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가 대체적으로 괜찮았던 가운데 엔비디아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인텔 역시나 5% 뛰어주면서 이 반도체 쪽이 특히나 강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쪽의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국채금리 상승세는 오늘도 지속됐는데요. 지금 케빈 워시 지명 여파로 10년물은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 중이죠. 장중한 때 4.3%까지 올라섰다가 조금 낮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간밤에 재무부의 QRA도 발표가 됐는데요. 올해 1분기에 5,740억 달러의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하죠. 앞으로 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매파 워시 경계감 속에서 상승세를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97 중반 위로 올라선 상태고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폭 자체는 조금 제한되면서 1,452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을 약속했다. 따라서 관세를 18%로 낮출 것이다. 인도와의 무역 합의 체결 뒤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모디 총리와 긍정적인 전화통화를 가졌다면서 인도에 대한 상호 관세는 18%로 낮아지고 미국에 대한 관세 그리고 비관세 장벽은 철폐될 거라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원유가 상당히 중요하죠.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거라면서 미국에서 더 많이 사기로 인도가 약속했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원유까지 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ISM 제조업 PMI가 또 발표됐죠. 52.6으로 집계되면서 1년 만에 확장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그동안 기준선인 50을 밑돌면서 꽤 오랫동안 위축 국면을 이어나갔는데 다행히 50을 넘어서면서 현재 확장 국면으로 다시 돌아선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같이 발표됐던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상당히 잘 나와줬죠.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잘 나와줬는데 미국 제조업이 여전히 견조함을 계속해서 시사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연기될 거라는 노동통계국의 발표가 또 나왔었죠. 이 부분 셧다운 여파로 지금 풀이가 되는데 비농업 고용보고서뿐만 아니라 당장 오늘 밤에 발표될 졸지 보고서까지 연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한 뒤에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하원에서 혹시라도 이제 통과가 되지 못할 경우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자, 이렇게 간밤에 주목을 받았던 메인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더 자세한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체크해보시죠. 네, 간밤 미국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테슬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테슬라 오늘 1%대 낙폭을 가지고 갑니다. 유럽에서의 판매량이 공개됐는데 2026년 1월도 유럽에서 부진이 지속됐다라는 이슈 받아내면서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픈 AI로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슈 주말 새 등장했죠. 하지만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마진 압박에 대한 이슈 그리고 내부 순환 구조에 대한 우려감 받아내면서 오늘 2%대 하락폭 유지한 채 장 마감했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한눈에 봐도 뚜렷하게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뉴욕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술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 개장 전 한 가지 이슈가 나왔습니다.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올해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을 밝혔지만 오라클의 경우 마진
마진에 대한 압박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좀 눌리는 모습을 개장 초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피치 측에서 재빠르게 이런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오라클에 대한 신용 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안에서는 이런 오라클에 더해서 AMD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실적을 앞두고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웨드부시 증권 측에서는 AI 경쟁보다 CPU가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다가오는 실적 발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굿모닝 오늘의 증시와 함께 팔로우업 해보시죠. 다음으로 양자 컴퓨팅 오랜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공시에서 회사의 CEO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언급을 남긴 소식 받아내면서 오늘 증시는 약세로 가져갑니다. 4%대 하락 마감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 동반적으로 약세 움직임 보였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단 안에서는 노보노디스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회 직원에 대한 대표 교체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사회 직원 대표 구성 변경을 발표했지만 지배구조 변화는 제한적일 거다라는 설명 속 주가는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엠러빈 측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제 이 시간에 게임주 관련 동반 하락이 있었다라는 부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들은 구글의 AI가 게임 업계를 펀더멘털적으로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서 오늘 주가 장중에는 4%대 반등에 성공했다가 장 마감할수록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토류 관련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히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1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광물 비축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 받아내면서 오늘 히토류 관련주 불을 뿜어냈는데요.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원자재 안에서는 유가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국제유가 어떤 추이 보였는지 체크해 보시죠. 간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란과 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 협상에 대한 여지가 좀 열려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역시나 타코인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바뀐 이란의 스탠스가 조금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돌연 이런 언급을 남깁니다.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언급을 받아내면서 이란 측에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무부는 외교적 노력이 전쟁을 피하길 바란다라는 공식적인 언급을 내놨고 이란의 내부적인 통신 파르스 통신 측에서는 이란의 대통령이 미국과의 회담을 개시할 것을 명령했고 앞으로 수일 안에는 이게 추진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소식 받아내면서 오늘의 원자재 시장 함께 동향 체크해 보시죠. 유가 같은 경우 5%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고 금과 은 같은 경우도 낙폭을 축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소식을 받아내면서 오늘 관련주도 함께 움직였는데요. 에너지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엑슨모빌과 함께 쉐브론 1%대 밀려나는 장중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반사적으로 항공과 해운, 물류와 운송 같은 경우 강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과 페덱스, 메슨 같은 해운주까지도 오늘 신고가 갈아치웠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뀐 유가의 흐름, 이 안에서 중심은 어떻게 탄탄하게 잡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투자에 대한 고민 바로 해결하러 가시죠. 자, 방금 전 팔란티어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최근에 AI 거품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팔란티어의 실적이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이 어려운 걸 팔란티어가 해냈네요. 지금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더 잘 나와줬고요. 또 가이던스까지 잘 제시해주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무려 8%까지 폭등 중입니다. 팔란티어의 실적마저 좀 잘 안 나왔으면 AI 거품론이 조금 더 증시를 좀 짓누를 뻔했는데 다행히 팔란티어가 잘 나와주면서 증시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메인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PB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워시 쇼크가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이 많이 빠졌었는데 네. 다행히 간밤에 미국 증시는 또 기운을 좀 되찾은 듯 하거든요. 한 줄 네. 평부터 먼저 남겨주실까요? 네, 어제 미국장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빅테크나 주요 기업 실적들을 좀 대기 중인 속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미국 선물이 조금 빠지면서 약간은 좀 우려감을 키웠는데 장 막판에는 결국에는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또 흐름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케빈 워시가 지명되고 나서 증시가 많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우려가 좀 과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굿모닝 라이브 이슈픽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인플레 파이터가 등장했다. 이름부터 좀 무섭네요. 자, 그리고 금 가격이 1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라는 이슈. 그리고 팔란티어의 밸류 증명. 팔란티어의 이 실적은 방금 전에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볼 예정이고요. 자, 우선 케빈 워시에 대한 얘기 저희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도 좀 후속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터인 만큼 통화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차장님은 케빈 워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보다는 조금 공급 정책을 주로 이제 쓰는 어떤 형태의 그런 지명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죠. 조금 유연성이 좀 있고 약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기존에 이제 예정자로 생각이 됐었던 케빈 헤셋 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강했는데 케빈 워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워낙에 좀 싫어하는 그런 인사로 평판이 좀 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케빈 워시가 금리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네. 그만큼 시장에 더 적당한 어떤 이슈를 좀 줄 만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싫어하는 사람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부분은 네. 어느 정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내린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하면서 네. 너무 이제 증시가 금리 인하에만 기대를 안 할 수 있게 이제 적당한 속도 조절 이런 게 맞습니다.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 부분도 맞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형태의 금리 인하보다는 예. 정말 실용적인 네. 형태로 생각을 하고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좀 잡혔을 때 네. 그리고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하지 않을 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이제 골디락스 형태로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케빈 워시에 대한 우려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잘 털어낸 모습이죠. 이 앞으로 어떻게 통화 정책 방향성을 꾸려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금과 은,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다행히 간밤에는 진정이 됐지만 아직까지 변동성은 조금 남아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시 쇼크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변동성 장세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워시 내정자가 지금 청문회가 2월 말 정도 예정이 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발언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그 전까지는 시장에서는 방향성을 좀 읽을 수 있는 힌트가 없다 보니까 계속 변동성에 좀 자극을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도 마찬가지지만 은 같은 경우도 거의 50년 만에 가장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중국의 영향도 있다라고도 하고 이제 선물 관련된 이슈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원자재 가격이 흔들리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동안에 많이 국제금과 국제은이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금은 떨어졌는데 네. 또 은은 올랐거든요. 3% 정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은의 어떤 시총이나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금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으로 상당히 서로 상충되는 그런 네.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은 2월 말까지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에 이 케빈 워시 차기 연준 의장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금리 인상과 또 인플레이션율에 좀 민감한 그런 네. 의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자산 가격에 또 바로바로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보니까 달러의 움직임에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금과 은 가격이 워낙 폭락하다 보니까 지금이다. 지금이 네. 기회다. 네. 그동안 못 들어갔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저가 매수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셨지만 당분간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조언해 주신 만큼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팔란티어 얘기 바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4분기 실적이 공개됐는데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EPS와 매출 예상치보다 잘 나와줬고요. 그리고 1분기 매출 전망 가이던스까지 또 좋게 공개하면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한때는 8%까지 뛰었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조금은 누그러지면서 6% 상승, 이렇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팔란티어의 실적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번에 이제 팔란티어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셨는데 뭐 아무래도 워낙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계속 부여를 받다 보니까 네, 그렇죠. 과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이냐, 사실 의견이 되게 분분했습니다. 뭐 이제 긍정론자들 그리고 이제 부정론자들 이렇게 좀 양쪽으로 나뉘면서 사실 뭐 RBC 같은 경우는 거의 주가를 뭐 지금의 절반 이하로 목표치를 예상했을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좀 봤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부정적으로 봤었던 이제 CT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약간 투자 은행들도 각자의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달랐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EPS가 예상을 상회를 했고요. 지금 시간외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지금 네. 매출의 이 보통 이제 백로그라고 하죠. 수주 잔고라고 많이 예. 말을 하는데 전반적인 매출의 성장 속도보다 이 수주 잔고의 그 성장 속도가 훨씬 더 높게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올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매출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아직까지 반영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백로그 네. 형태로 계속 수주 잔고가 좀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추후에 나올 이런 실적들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특히나 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고객들의 락인 효과를 가장 또 강력하게 좀 묶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얘기한 순 매출 유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NDR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지금 그 유지율이 134%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신규 고객이 한 명도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없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34%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가지고 있는 고객들만 가지고도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 성장성의 이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실적이 상당히 또 잘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실적 기대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AI 관련된 종목들도 또 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 사실 이 지난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너무 과잉 투자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같이 나왔었죠. 그런데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우선 지금 매출과 주당 순이익 여기 가이던스까지 잘 나와준 상태니까요. 해당 부분들도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 종목 얘기로 조금 더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제 AMD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간밤에 반도체 기업들 AMD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한 4% 뛰면서 좋은 주가 흐름 나타내 줬는데 AMD의 4분기 실적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AMD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실적을 앞두고 조금씩 상승세를 좀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도 한 4% 정도 네. 올랐는데 일단 내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그렇죠. 예정이 좀 되어 있고요. 엔비디아와 약간 경쟁 구도를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서버용 CPU 성장 전망이 내일 AMD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는데 이 서버용 CPU가 워낙에 높은 마진율을 나타내는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전망치를 과연 넘어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월가에서는 좀 좋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네, 월가에서는 이제 웨드부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버용 CPU가 높은 마진을 낼 수 있어서 이제 올해 2026년까지 이익 성장이 계속 가능하다라는 네. 이제 그런 리포트가 좀 추가로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AI 출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산 능력을 이 서버용 CPU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유연하게 조금 시장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조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 대한 수요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목표가를 29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충분히 더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내일 이제 실적을 한번 좀 뚜껑을 열어봐야 네, 되겠죠.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시장에 조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전반적인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도 괜찮았었죠. 내일 AMD가 조금만 더 힘을 내줘가지고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좀 훈풍을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고요. 자, 그리고 애플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눠볼까 하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주가 자체는 좀 그렇게 엄청 대단하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애플은 최근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올해 M7 가운데 애플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대부분은 이유는요? 네, AI 관련된 종목들을 뭐 이제 계속 보고 계시긴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이폰 17에 대한 수요나 뭐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좀 잘 나왔고 이제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제미나이와 협업 관계에서 향후 업그레이드될 시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을 좀 하고 있고 다만 리스크적인 부분은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이 계속 상승이 좀 예.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이폰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애플의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면 뭐 노트북이나 이제 핸드폰의 가격도 올라가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뭐 25억 개 이상의 이 하드웨어가 깔려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앱등이라고 많이 하죠. 네, 네, 애플의 그 충성심 있는 네. 고객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한번 아이폰을 쓰는 분들은 잘 바꾸질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어린 세대부터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 사실은 이제 내 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만약에 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애플의 실적 추정치가 오히려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폴더블 폰에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올해 가장 좋게 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애플이 또 4% 넘게 뛰기도 했었죠. 올해 M7 기업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종목 가운데 하나다. 괜히 그러니까 저도 기대가 되네요. 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하나증권의 김세한 골드 PB와 함께했습니다. 대형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